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회원들과 좀 이렇게 통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제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질문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워낙 많이 이제 하락한 상태이다 보니 이제 한국 증시 자체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싶거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예 이제 질려버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뭐냐면 왜 이렇게 한국 증시가 많이 빠졌느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외부적인 어떤 뉴스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치우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한국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게 주식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점점 느끼는데요. 점점 시장이 패시브화 되어가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화되고 패시브화되고 그룹핑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도 약간씩 좀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이런 일들이 점점점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한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하락하게끔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무역 분쟁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좀 요렇게 봐요. 일단은 주식의 어떤 가격이라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EPS와 어떤 PER의 관계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주가는 어떤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실적, 기업 안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PER이라고 하면 이 EPS의 바깥에 있는 것들, 글로벌 시황도 될 수 있고, 어떤 수급의 요인도 될 수 있고, 어떤 정치적 요인 혹은 경쟁사 대비 이렇게 비교하는 어떠한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요 두 개의 관계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PS가 상당히 강할 때, 기업들의 실적이 강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요때 PER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PS가 상당히 약할 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때 PER의 관계를 이렇게 좀 본다면, 일단은 이 EPS가 상당히 좋을 때는 이 PER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 같고, 그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이 PER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 경기 외적인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변동성을 주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그러면 우리 증시가 왜 글로벌 증시에 비해 일단은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까라고 보면, 일단 저는 실적의 요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실적의 요인들을 좀 보면, 이렇게 보면 글로벌 다른 어떤 국가들 대비해서 한국 영업이익률이 점점 하향 조정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이 요거 수치잖아요. 다른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그냥 크게 어떤 방향성은 잡지만 크게 변동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국, 여기 진한 색깔 있죠. 진한 색깔이 올라가다가 확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어떤
뭐라고 하나요? 뭐 어떤 지리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고 중국과 미국의 어떤 중간 단계에서 껴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도 있겠지만 일단 실적이 EPS가 하락할 때 그 외적인 요인들이 부각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영업이익률들이 상당히 많이 하락한 이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상황이다 보니까 EPS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한국 증시에서 이 영업이익률을 많이 깎아먹었던 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이겠죠. 반도체 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아마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 반도체 제외한 것 말고 반도체를 보면 아주 가파르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외국인의 관점에서도 좀 봐야 돼요. 외국인의 관점에서도 좀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볼 때는 MSCI 이제 코리아를 보죠. 근데 그 안에 보면 반도체 비중이 상당히 크고 또 하나 그 삼성전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외부에서 한국을 볼 때는 반도체의 비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많이 자산 가격들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증시가 더 급격하게 하락하는 어떤 요인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좀 지나간 내용이라고 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 자산 가격은 더 이상 많이 하락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바닥을 만드는 이런 과정인데 양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언저리부터 해가지고 어떤 현상들이 좀 현재까지, 그러니까 올해 작년 뭐 중후반 올해 이렇게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더 이상 이제 매수할 곳을 이제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배당주나 이런 쪽에도 많이 몰려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였죠. 배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여쭤보셔서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보면 저는 배당주 쪽이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주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어떤 순익 뭐라고 할까요? 이 순익단들은 내려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라든지 현금 배당액들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저는 시간이 더 흘러가면 앞으로 더욱더 이런 모습들은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 투자할 때 아주 기술적으로 주가의 시세 차익도 먹고 배당까지도 먹는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어려운 기술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주에서 어떤 좀 성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3에서 5년 정도 이상은 지나야 안정적인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제 기관들이나라든지 이걸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뭐냐면 배당주를 매수하고 인버스를 또 매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배당 한 5%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화하고 그 다음에 같은 비율로 인버스를 매수해서 뭐라고 할까요? 항상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게 하는
이런 어떤 전략도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점 선호하고 있는 이런 어떤 포지션 전략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배당이라는 것이 아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할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혹은 흔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추세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몇 분기 앞을 혹은 1, 2년의 실적을 보고 모멘텀 투자를 하는 분들, 수급과 함께 이런 분들과는 좀 맞지 않고 오히려 위험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입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보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을 좀 많이 확인해야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저 역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한국으로 따진다면 수출 동향이겠죠. 이게 전일에 수출 동향이 나왔죠.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8월 1일에서 20일까지 누적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 이것이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어떤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수출입 동향을 수출 증가율을 왜 보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 수출 데이터, 한국의 어떤 이 수출 데이터는 아주 품목과 어떤 수출처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 경기 선행 지표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 주식 시장의 12개월 선행 EPS와 그 EPS 그 증가율과 한국의 수출 증가율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이게 2000년 이후부터 보면 0.8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한국 수출이 세계 기업 이익에 거기다 대고 또 2개월 선행한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9월에 이제 초에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그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을, 이 데이터들을 매우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든 뭐 언제든 간에 무조건 이걸 먼저 이제 선행 지표로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예전에도 좀 뭐 있었겠지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봐야겠죠. 이걸 이 수출일 요 그림을 하나 먼저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진한 색이 한국 수출 증가율이고, 이 흐린 색이 세계 주식시장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인데 거의 일치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은 이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게 문제고, 이것이 이제 돌아나가야 되는 이것이 있겠죠. 돌아나가야 되는 이것이 있는데, 일단은 흔히 말하는 이 앞전 최고치들이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 숫자가 플러스 되는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진짜는 정말 반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반등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또 일부 회원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약세인 상황에서 우리가 배우기에는 환율이 약세일 때 수출 기업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뭐 이렇게, 그러면 뭐 환율도 그러니까 환율과 어떤 수출의 어떤 이것이 좀 역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럴싸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쭉 데이터들을 좀 보면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환율이 강세일 때 한국이 수출이 더 잘 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많은 돈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환율이 강세가 되는 이런 현상으로 이해해야지,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것처럼 환율이 1200원 곱하기 수출 얼마, 뭐 1000원일 때 수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환율이 악세일 때 조금 더 그 플러스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수출이 진짜로 증가해야 되는 걸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저 효과라든지 수출 증가, 뭐 기저 효과 혹은 뭐 환율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수치로 보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일단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러면은 좀 하반기에는 뭔가 좀 어떤 좋은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보면 그림이 뭐가 있었나요? 여기도 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보면 코스피와 수출 증가율이 아주 흡사하죠. 그렇죠? 코스피 상승률과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이런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한국 수출 금액, 그쵸. 지금 시장에서 나오기는 작년에 한국 수출 금액 이 고점이 작년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를 이제부터 조금 볼 때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그 수치는 볼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숫자상으로는. 근데 그 질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좋게 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보면 조금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8월 1일에서 20일까지 그 수출 그 액을 좀 보면 전년 동기에서는 감소했습니다. 13% 감소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일평균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반도체 쪽이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그걸 제외하고 일단 이미 돌아선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선 통신기기라든지 승용차, 선박 이쪽은 지금 돌아섰습니다.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역시도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으로 보이고, 2, 3분기 혹은 3분기에는 저점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그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턴할 것이다 라는 쪽에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저는 이쪽이 의미 있게 좀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저는 이 보면 19년 초에 수출 증가 수출이 이렇게 딱딱 꺾일 때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좀 봤었습니다. 좀 봤었었는데 지금 주가는 그런 걸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면 도대체 주가는 뭘 반영하느냐라고 좀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보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협상, 그리고 금리 인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슈. 근데 지금 보면 트럼프도 참 신기한 것이 저런 이야기를 진짜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를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좀 신기한데요. 본인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분쟁을 만들고 그것을 연준에게 금리 인하로서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좀 내용인데,
그 연준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그 지표를 확인하고서 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의 어떤 일방적인 이런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뭘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 금리 인하보다는 미중 그 무역 분쟁 타결을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입장에서 연준을 압박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시진핑과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경기가 나빠지는, 즉 후행하는 그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이런 관례에서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진핑에게 어떤 그 이야기했던 무역협상 관련한 어떤 분쟁들을 어떤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들을 걷어들이려면 어떤 명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대선이라는 어떤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신국의 가장 좋은 뉴스라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이게 금리 인하를 좀 길게 본다면 미국 경기가 나빠졌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신흥국의 단기적인 어떤 이슈는 될 수 있지만, 진짜 경기가 나빠져 버리면 신흥국에게는 좋은 뉴스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이 시장이 해결되려면 미국 경제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흥국이 그들에게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에는 신흥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호재라는 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진짜 호재는 무역 전쟁을 타결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과거에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경기 나빠지면서 재선된 대통령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도 이걸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대선 시기 때 돼서 협상 타결이 잘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분명히 금리 관련한 거는 본인의 힘으로 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타결을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시진핑의 입장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그래 조금만 버티고 타결하지 말아버리고 트럼프 낙선되게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호재냐 아니냐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아닌 무역협상의 타결이 진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시장이 꽤 약한 것이고, 즉 EPS들이 증가하는 시기가 온다면 이 PER의 어떤 중요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 EPS가 진짜 증가하려면 수출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수출이 확 뭔가 달라지는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경기 선행 지수도 아직은 들어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 시장은 바짝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물기도 하나도 없이 완전 말라버린 이런 풀 같아요. 나뭇잎. 그래서 약간의 불씨만 있으면 확 타오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어떠한 큰 이벤트로서 호재가 있어야지만 시장이 반등한다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작은 것에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락한 거는 이미 반영을 했으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다른 나라의 실적들보다 더 안 좋아서 안 좋았던 것, 이것은 이제 지난 내용들인 것이고 이것들을 다 반영한 것이죠. 막상 다 반영하고 보니 상당히 뭐라 할까요? 뭐 다른 많은 지표들로 봤을 때 보면 서브프라임 2008년도 이 언저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참 그쵸?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좀 크게 좀 보면 지금 뭐 매크로 측면에서 좀 보면 중요한 것은 OECD 경기사정 지수와 수출액 추이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 측면에서 보면 OECD 그 경기사정 지수와 수출액 추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20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최장 기간이 22개월입니다. 22개월인데 지금 20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이클상 저점의 영역에 왔다라는 것이고 주가는 조금 더 일찍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숫자상으로 본다면 여전히 마이너스 대 증감률을 보이고 있지만 4분기 때는 낮아지는 기저의 어떤 영향을 확실히 볼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닝의 측면에서 좀 본다면 당연히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12개월 포워드 EPS 그로스를 좀 봐야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분기가 YOY로 봤을 때는 저점 통과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지난 12월 이후 마이너스 증감률을 계속 지속해 왔었거든요. 영업이익의 어떤 내용들이. 근데 지금은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EPS가 플러스로 전환했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잘 나오지 않아요. 지금 현재. 왜냐면 지금은 EPS보다 PER의 내용들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뭐 PBR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아마 전일자로 0.83배인가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당시 어떤 저점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것 하나가 지금 외국인의 이제 어떤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보면 한 10년 정도로 놓고 본다면 환율이 1200원 단에 있을 때 외국인의 평균적인 순매수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균 금액 그 플러스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과거 평균보다 더 많이 매수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시장을 좋게 보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수선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쉽지는 않을 뭐 어떤 내용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은 도망가고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할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지금 주간 차트를 펴놓고 있는데요. 그냥 흔히 말하는 20주 뭐 기본 그 세팅값 보면 5, 20, 60, 뭐 120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주간 차트로 돌렸을 때 20주 쭉 한 100일 정도 100일 혹은 이걸 조금 더 길게 보는 사람은 한 120일 조금 짧게 보는 사람은 한 80일 정도의 그 어떤 사람들의 평균 단가들 그 단가를 넘어설 때 시장은 어떤 불안함 혹은 의심 뭐 혹은 뭐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 위에 주가가 올라올 때 지금 주가가 여기 있잖아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만큼 한 2000 언저리 위로까지 올라온다면 이 PER 시장의 어떠한 그 심리적인 요소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곳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렇다고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유자들은 홀딩하는 것이 맞고, 좋은 회사라면 대신에 홀딩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리고 시장이 적어도 한 100일, 뭐 한 120일 정도, 그러니까 한 5, 6개월 정도의 어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한 5, 6개월 전 사람들의 평균 단가를 넘어서는 어떤 시세들이 나올 때, 즉, 그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놓일 때, 어떤 좀 시장에서는 조금 안도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일단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참 안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어쩔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 하락할 때는 시장이 너무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시세판을 붙들고 있어도 전혀 시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두어 달 이상 주식을 홀딩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HTS를 하루에 1시간 정도만 1시간 미만으로 잠깐만 좀 보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단기 매매하는 분들은 빼고요. 하고, 그 시간 나머지, 원래 HTS를 이만큼,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일과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HTS를 봤다. 뭐,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포함해서, 자기 전, 뭐, 점심시간,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썼던 그 시간이 이만큼이 있으면, 이거를 아주 이만큼만 쓰시고, 나머지 이만큼은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종목들, 뭐 한 50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거기서 이제 추출해서 한 64개 정도, 근데 여기서 한 두어 개 더 추가를 하긴 했는데요. 한 70개 미만 정도 종목의 어떤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뭐 한번 쭉 읽어본다든지, 사업 보고서를 보기 전에는 꼭 홈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홈페이지를 먼저 보시고,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외경도 한번 네이버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대충 이 회사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하고, 이 회사가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도 사진으로 보고, 사업 보고서도 보고, 관련 리포트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 종목을 쭉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못 읽었던 책 한 10권 정도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사버려 가지고 읽어버리는 겁니다. 손에 책을 본드 붙여놓고, 핸드폰이 아니라 그 책을 붙여놓고, 항상 책을, 시장이 좀 안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잡고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해도 지금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저도 역시 지금 매일 하던 유튜브를 좀 줄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를 좀 보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하나 보는데, 말도 안 되게 계속 테마주 이야기만 합니다. 테마주. 정말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왜 매수하는지에 대한 이유, 뭐 회사 내용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회사는 어떠한 테마와 연결되어 있어서 테마주의 뭐 대장이고, 그러니까 기업이 그 테마로 인해서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테마주에 그 속해 있는 기업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만 쳐다보고 있다가 오르면 산다든지,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 상황은 EPS가 증가하면 싹 없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좋은 회사를
뭐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이 약세장이 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근데 호흡이 짧다면 나중에 천천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회사를 많이 좀 읽어보든지 아니면 좋은 책을 좀 보든지 하는 쪽으로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송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거의 시황이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완료되었는데 이 기업 내용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이런 구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요. 조금만 지금은 좀 기다려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